반갑습니다. 미래를 읽어주는 동국철학TV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새해가 지난 지 이제 거의, 달리고 보니까 한 10일이 넘었죠? 예. 오늘이 11일이네요. 그죠? 화요일이니까. 그럼 오늘은 이제 갑자일에 이렇게 그 새해에 이렇게 처음, 인사드립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에는 무엇보다 큰 어떤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버시고요. 예. 자, 오늘은 제가 음, 그 사주 감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간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사주 감명에 필요한 도구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그리고 그 도구들 중에 우리들이 이제 처음 접해서 배우는 어떤 그런 감명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감법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주 감명에 필요한 감법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먼저 억부론이죠. 이것은 이제 일간 중심으로 해서 그 오행의 어떤 그 강약, 그리고 일간 중심에서 오행이 사주명시 많고 적음에 따라 어떤 그 필요한 간법을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 용신격국론입니다. 자평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은이가 심효첨 선생님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강의할 제목이 이 용신격국론, 그 자평진전 기초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십성론입니다. 이것은 육친론 방법인데요. 이것은 이제 나의 부모나 형제, 가족의 어떤 부분을 구분해서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강망, 그리고 궁통보감, 조화원약, 이런 부분들은 다 그 조후나 그리고 물상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감명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어떤 그 책이나 또 강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그 12운송 포태법, 그 신살론이죠. 제가 이제 현장 실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간법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짚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재미있는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층 환경 지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청감보다는 그 지지 오행에 대한 어떤 그 공간, 장소 이런 부분을 이제 보는 논리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실관함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한 6가지 정도의 감법을 여러분들께서 배워 놓으시면 뭐 사주 감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감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 차후에 또 제가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감법을 소개드렸고,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용신격국론, 자평진전 그 기초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좌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신격국의 종류입니다. 자, 용신격국의 종류에는 8가지의 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에 보시면 녹급격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간 중심에서 월지, 그러니까 월지라는 것은 태어난 월에 비견이 있거나 또는 겁재가 있을 경우에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인격이죠. 양인격, 그리고 식신격, 그리고 상관격, 그리고 재성격, 정관격, 편관격, 그리고 인수격으로 해서 용신격국의 종류에는 8가지 정격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외격과 여러 가지 뭐 격이 따로 이제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팔정격만 가지고 그냥 공부하셔도 웬만한 어떤 격국 공부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다른 격들도 소개해 드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용신 격국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신 격국이라는 것은 사주명식을 주도하는 강한 에너지를 구분지어 사주 그릇의 모양과 또는 판세를 알아보는 이론으로 용신 격국은 월령 월지에서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용신을 정하는 방법은 먼저 월령에서 투관된 강한 오행이 용신이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중기 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계절, 태어난 월에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여기 기운과 중기 기운 그리고 정기 기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여기 중기 정기의 기운 중에서도 자, 정기의 어떤 기운이 천간으로 투관한 오행을 먼저 용신으로 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월지라는 월령이라는 개념 자체는 내가 태어난 어떤 출생지와 같아서 즉 부모에게 받은 강한 어떤 본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실용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하면 우리가 유전인자와 같은 어떤 맥락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월령, 월지죠. 일간의 출생지이자 내가 태어난 계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이런 월령 월지 자리가 형이나 충이나 파, 해, 원진, 공망됨을 끓이게 되는 거죠. 저 밑에 설명 나와 있다시피 그 부모궁이 흔들리고 또는 안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원령이 부모 궁을 나타내고 또 내가 자라난 출생지가 같기 때문에 그 궁을 형하고 충하고 파하고 해하고 원진하고 공망되면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용신을 잡기가 굉장히 이제 힘드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월지가이처럼 형충파의 원진 공망되면 우리가 합격이 됐다 이렇게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서 합격이 됐다 해서 너무 그 흉하게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합격이 되지 않은 명식은 진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합격을 잘 공부하셔가지고 그게 맞는 어떤 그 직업이나 또는 어떤 전공 이런 부분을 또 출연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그 격이 합격되고 했다 그래서 뭐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만들어가는 과정이 조금 까다롭다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이 용신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고유의 에너지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규정을 하는 것이지 이 용신이 좋고 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좋고 나쁘다는 그 의미는 나중에 이 용신격국이 어떠한 그 글자가 간섭해서 좋게 만드는 성격이 되는가 또는 폐격으로 구분되는가 이것은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록급격의 종류입니다. 이 록급격의 어떤 그 명칭은요, 그 록이라는 것은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간의 기준에서 태어난 월이죠. 태어난 월령이라 하기도 하고 월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월에 비견이 있는 것을 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일간 중심에서 그 월지에 겁재가 있는 것을 이렇게 겁이라 합니다. 그래서 록, 겁, 격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자, 먼저 그 록검용 정관격이 있습니다. 종류에는 록검용 정관격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록급격에 정관을 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록급용의 식상격이다. 자, 록급격에 식상을 쓴다라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록급용 재성격. 이것은 록급격에 재성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그 록급용 칠살격. 록급격에 칠살을 쓴다. 자, 다섯 번째는 록급용 인수격. 록급격에 인수를 쓴다 이렇게 해서 록급격 종류에는 이렇게 그 5가지 쓰는 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용신격국 8정격에서 그 십성이 있습니다. 십성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십성에 그 순용해야 될 즉 순용해야 될 육친이 있습니다. 그게 한 4가지 정도로 되거든요. 그리고 역용해야 되는 육친이 또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성, 이게 나왔지 첫 번째 재성이죠. 재성을 이제 순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록급격에서 이런 재성을 용할 때는, 용신으로 잡았을 때는 재성을 도와주는 식상이 재성을 도와주고 또 재성을 또 보호하는 관성이죠. 이 식재관으로 이렇게 어루워지면 아주 좋은 어떤 격을 갖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재성을 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순용하는 글자들은 이렇게 정관이 됩니다. 육친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인성도 우리가 순용해 써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도 식신이 네 번째도 순용해가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하자면 록급격에 재성을 쓰거나 또는 정관을 쓰거나 또는 인성을 쓰거나 식신을 쓸 적에는 이렇게 순용해서 써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용해서 쓰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것은 글자는 좀 사나운 어떤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매를 들고 좀 이렇게 해초리를 들고 해서 좀 써야 되는 그런 글자죠. 그래서 요 칠살 평관입니다. 그리고 5번째 상관,
그리고 여섯 번째 겁재, 그리고 일곱 번째 양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역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다스려서 써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비교 분석해서 이렇게 순용하는 글자는 재성, 관성, 그리고 인성, 그리고 식신, 그래서 길신입니다. 사길신. 그리고 역용하라, 이 글자는 칠살과 상관, 겁재, 양인이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눌려 쓰거나 합거해서 쓰거나 좀 드러내거나 이런 용도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록급격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록급격은 일단 상징적 명칭만 있을 뿐이고 실제 격국의 쓰임은 식재관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록급격은 일단 상징성만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록급격에는 항상 이런 어떤 식재관을 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간의 그 비견급제가 그 월지에 있을 때를 우리가 록급 격을 가진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일간이 월지에 대해서 그 12운성적으로 12운성에 있어서 근록과 제왕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12운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뭐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그 12운성은 사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런 어떤 논법이니까 이 12운성 강의도 제 그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그 록급격의 그 형태에 대해서 그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일간 간목 입장에서죠. 자, 일간 그 간목 입장에서 기준에서 월지에 이처럼 그 비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갑이 간목이 인을 보게 되면 12운성적으로 근록이 되겠죠. 그래서 근록격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지장간에 무토, 그리고 병화,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일간, 을목일간이죠. 을목일간 기준에서 월지에 이처럼 묘목이 앉아 있는 경우, 그래서 비견이 되죠. 그래서 을목이 묘를 보면 12운성적으로 근록이 됩니다. 자, 지장간은 간목과 을목으로 안에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일간병화 입장에서 월지에 뱀사가 있을 경우에 즉 그 비견이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록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병화가 살을 보면 걸록이다. 또 그리고 지장간에 무토와 그리고 경금, 그리고 병화가 암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간정화 입장에서 월지에 마로자가 배정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비견이라 그러죠. 일간 입장에서는 마로자가 비견이고, 또 지장간에 병화, 그리고 기토, 그리고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간 무토 입장에서 월지에 이처럼 똑같은 색깔의 무술, 술이죠. 술토. 그래서 무토가 술을 보면 비견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록격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잡기 록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그 실제 그 무토는 이 술을 보게 되면 12운성적으로는 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차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토록격들은, 잡기 록격들은 이 격글 자체로 논하지는 않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많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처럼 그 무토가 수를 보면 이처럼 비견이 돼서 이렇게 잡기 록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장간에 술, 신, 정, 무, 신금, 정화, 무토가 암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간 기토 입장에서 그 미토를 보게 되면 또 비견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록 잡기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장간에는 정화 그리고 을목 기토가 암장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일간 기토 기준에서 미토가 12운승적으로 관대지가 됩니다. 관대지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일간 경금 입장에서 월지의 신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비견을 놓았죠. 그리고 경금이 신을 보면 걸록입니다. 그래서 걸록격이 되겠죠. 그리고 지장간에 무임경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간 신금이죠. 신금 입장에서 월지에 무엇을 봤습니까? 유를 보았죠. 그래서 걸록을 보게 됨으로써 이렇게 록격이 됩니다. 그리고 지장간에는 이 순이란 금의 기운을 경신을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간 임수 입장에서 기준에서 월지에 해수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견이라 그러죠. 그래서 록격이라고 하고 또 지장간에 무갑임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일간 계수 입장에서 월지에 자수 비견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계수 입장에서 자수를 보면 걸록입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임계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록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급, 급제격이죠. 급제격은 이제 그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해드릴까요? 그래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급제격은요 일단 을목 입장이십니다. 을목 입장에서 어 임목 임목이 될 경우에 이제 음양이 틀리죠, 그죠? 일간 입장에서 양오행인 임목이 되었으면 겁제격, 겁제격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좀 잘 안 쓰시네. 그리고 이제 정이죠, 정화 입장이시죠. 정일간이 월지에 이처럼 뱀사가 있으면 이것을 겁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을정 기토죠. 기토 입장에서 그 제왕이 뭡니까? 제왕이 기토죠. 기토 이렇게 기토 일간 입장에서는 사화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정인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인격으로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12연승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토가 이제 살을 보면 제왕이죠. 제왕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운 12연승적으로는 제왕지이고 우리가 이제 격으로 잡을 때는 그냥 정인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을정기신이죠. 신금 입장에서는 이 월지의 신금 이 겁제를 놓은 것을 겁제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금이 이 신을 보면 제왕지가 되는 거죠. 제왕지. 그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제 을정기 신계들이 제왕지를 갖고 있고 또 육친적으로 겁제가 되는 것이 겁제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을정기신계 개수 하나 남았네, 그죠? 자, 개수 입장에서 월지에
이래 해수를 보면 이게 또 급제의 격입니다. 그리고 12연성적으로 제왕지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급제격은 이처럼 을정 신계에서 이처럼 그 양오행 인신사회죠. 전부 다 인신사회 양오행을 지지에 월지에 두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 이런 어떤 기토가 살을 보면 제왕지 12운성으로 제왕지이지만 그냥 그 정인격으로 그냥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좀 제외죠.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로급격의 어떤 형태는 다 정해졌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그 로급격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족적인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록급격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우리가 그 록급격의 특성은요, 일단 집안의 어떤 대들보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그래서 보통 그 장남, 장녀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 그 장남, 장녀로 태어나서 집안의 어떤 큰 중심축인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또 장남, 장녀가 아니더라도 또 집안의 어떤 중요한 일을 맡거나 또 부모를 또 돌봐야 되는 어떤 그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 이 록급격의 어떤 첫 번째 특성이다. 그리고 또 가족적인 어떤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록급격의 특성 중에서도 보통 그 부친과의 그 동거나 인연이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일간 입장에서 월지의 뿌리를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간목 일간인데 월지에 인목이 있을 경우에 이처럼 비견이 되고 또 걸록이 됩니다. 자, 걸록이라는 것은 일간 입장에서 걸록이라는 것은 그 어른이 되어서 이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정신력과 어떤 체력을 겸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걸록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의 어떤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가 어떤 그 대들보 같은 어떤 성향을 보이면서 집안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목이 목국토로 하죠. 그걸해서 토를 극하기 때문에 토는 목 입장에서는 토가 부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이처럼 그 월지에 인목 뿌리를 강하게 걸록을 내렸기 때문에 이 강한 목이 다시 토를 극해서 오는 문제는 부친과의 어떤 인연이나 아까 얘기처럼 동거나 인연이 이제 짧게 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의 지나친 그 교우 관계로 해서 글 공부에 이제 방해를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릴 때 좀 공부를 좀 방해하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또 공부 잘하는 또 학생들은 그부들 간에 성적 내기에 있어서 어떤 그 경쟁 심리를 유발하는 그런 어떤 환경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우 관계로 인해서 공부가 되지 않던 또는 이제 공부가 되더라도 많은 경쟁에 의해서
내가 이기려고 어떤 공부를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을 많이 보이는 것이 이 록업격에 대한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록업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또 협력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월지에 이제 일관과 똑같은 오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나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입장이 비슷한 어떤 사람들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어떤 록업격에 대한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적 보상보다는 이 공적 노력에 의한 균등한 보상 이익이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맞습니다. 이 자기 어떤 개인 실속을 이렇게 챙기게 되면 조금 주위 동료들에게 눈총을 좀 받는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어떤 노력에 의한 실속보다는 이렇게 같이 다 함께 같이 노력하고 공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결과나 어떤 보상을 서로 나눠 가지는 어떤 형태,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런 어떤 걸록격의 특성이죠. 그래서 비견격들, 걸록격들은 이렇게 개인적 보상의 공적 노력에 의한 균등한 보상이 이제 보통 있지만, 우리가 겁제격이라 하죠. 겁제격은 나보다 우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나보다 못한 존재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쩔 땐 내가 많이 뺏기기도 하고, 또는 또 많이 가져오기도 하는, 뺏고 뺏기는 어떤 그러한 어떤 전쟁터 속에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견격, 걸록격과 또 겁제격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경쟁이 많은 사회 분야에서의 이익 추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록격이나 겁제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부를 잘하는 어떤 목적도, 잘하게 되는 것도 이게 주변에 보면 이제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막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이처럼 직장인이나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아주 경쟁이 많은 어떤 사람과, 또는 경쟁이 많은 어떤 분야에서의 그런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결과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한 시장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 시장을 놓고 굉장히 이제 다툼이 많은 어떤 그런 분야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공익성이 짙은 직장 단체의 업무 발전이다. 그래서 개인 어떤 부분보다는 이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일하든지 어떤 단체에서 어떤 공적인 남을 위하는, 즉 이제 뭐 국민이나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 안정이나 건강을 이제 돌보는 그런 어떤 공익성이 짙은 어떤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 근록의 어떤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록업격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육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록업격에 이제 식상을 쓰는 구조, 그리고 록업격에 재성을 쓰는 구조, 그리고 록업격에 관성을 쓰는 구조, 그리고 록업격에 인성을 쓰는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관 사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디테일한 사주 감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미래를 읽어주는 동국철학TV였습니다.